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세요? 제 얼굴이 너무 작게 나와서 놀라셨죠? 네. 학생들 제가 여러분들 입사지원서를 이렇게 22번 거 입사지원서를 제가 확인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사진으로만 봤던 모습들인데 실물들이 이렇게 보이니까 네, 재밌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2020년 대구 보건대학교 취업경진대회 입사지원서 컨설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죠? 안 들리시는 분 없죠?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억지로 시켜서 하시는 건 아니죠. 그래도 염주원 학생이 제일 잘 흔들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야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요, 현재 행복한 진로심리 이야기 대표하고 있고요. 학생들 진로나 심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유튜브도 하고 뭐 포스팅도 좀 하고 아니면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 일로이룸 상담진로개발센터에서 센터장 맡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대장이에요. 대장. 네. 그 다음에 영남이공대학교 외래교수로 지금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과목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뭘 많이 했어요. 대학에서 주로 오래 근무를 많이 했고요. 보건대학교와도 제가 상당히 인연이 깊습니다. 보건대학교에서 개발한 자판 프로그램 있거든요. 그 자판 프로그램 감수랑 자문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 보건대학교 학생들이랑은 제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김대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사진입니다. 네. 괜찮게 나왔죠? 네. 저 때가 2년 전, 네. 조금 2년 젊을 때였어요, 지금보다. 네. 여러분들 사전 이해라는 항목으로 제가 탁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입사 지원서는 왜 제출할까? 여러분들이, 이거 카메라 이거 좀 가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사 지원서를 제출하셨잖아요? 입사 지원서를 왜 제출할까를 먼저 생각하시고 내셔야 돼요. 입사 지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 회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전자제품 사시면 안에 설명서 이런 거 있잖아요. 종이로 되어 있는 설명서들 있잖아요. 이 설명서가 여러분의 입사지원서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본 전자제품의 설명서에 이 제품은 좋습니다. 착합니다. 예쁩니다. 이런 내용들만 적혀 있지 않아요. 이 설명서에는 이 전자제품을 사용하기에는 요 버튼 누르시면 요런 기능이 있고 요 버튼 누르면 요런 기능이 있고 이런 내용들로 주로 다 다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신 이 입사지원서에 그렇게 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를 사용하는 우리는 이제 피고용인이 되거든요. 우리를 사용하는 사용주들이 입사지원서를 가지고 이 친구는 어디에 써먹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채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보기 예뻐요, 좋아요 이런 내용들만 막 써져 있으면 회사의 고용주라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네, 이 부분 동의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입사지원서라는 항목을 쓰실 때 나의 설명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입사지원서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하나 좀 훑을 건데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실명 안 나오고요. 이 입사지원서는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22분의 입사지원서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별도로 발췌를 했어요. 그 부분들만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나누면 여러분들 입사지원서 쓰는 데는 아마 대장이 되지 않으실까, 끝판왕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갑니다. 자, 입사지원서는 개인의 설명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걸 어디에 써먹느냐? 나중에 면접 때 쓰여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입사 지원서 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다 오프라인으로 제출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병원 같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적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입사 지원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직접 적어보시고 타이핑을 한번 쳐보셔야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소리 안 나오세요? 소리 괜찮아요? 안 나오신다는 분이 있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요 강의는 저희가 녹화를 해서 그 DHC BK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ILLOCONS 일로콘즈라는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긴가민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그럼 또 한 번 더 보시고 요 얘기들을 한 번 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입사지원서에 다시 돌아가면, 입사지원서는 여러분들 면접 질문의 토대가 된다 라는 내용들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입사지원서에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만 잘 적으면 합격한다 라는 오해는 여러분들 하지 말고 넘어가셔야 돼요. 오해를 푸시고 넘어가셔야지 돼요. 2019년이었습니다. 2018년, 19년 사이에 채용이 있었어요. 한국 코레일 그 기차 하는 데 있잖아요. KTX 하는데, 거기 기차 승무원으로 지원하신 4달러라는 분이 계세요. 4달러 그 왜 TV에 보면 4달러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우기는 거. 그 4달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합격을 하셨는데, 그분의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에 뭐라고 적으셨냐면, 여러분들 스타크래프트 아세요? 스타크래프트에 보면 배틀 크루즈 뽑는 법을 거기 적었어요. 근데 그분이 입사 지원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사 지원서를 잘 적으셔야 돼. 합격한다 라는 부분의 오해는 좀 푸시고, 이 내용은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다 면접에 쓰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 들어갈 때 실제로 면접에서 하실 말씀이 많아야, 아니면 내 얘기를 할 게 많아야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하나만 저의 철학을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처럼 학생들과 상담하고 프로그램하고 진로와 취업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유사한 철학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냐면, 저희는 학생들이 입사 지원서, 특히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잘 못 쓰고 면접에를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어요? 저는 면접 준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입사 지원서가 남에게 보여주지 못할 만큼 되어 있다면 좀 창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같이 상담하고 프로그램하고 강의하는 사람들과 이런 컨설팅을 마치시고 나면 저희한테만 쪽팔리고 마세요. 저희한테만 쪽팔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면접 가서 제출하는 서류나 면접 보는 방식들은 여러분들이 창피하지 않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을, 진로나 취업 상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갑자기 입사지원서 하다가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하는데, 졸업하고 나면 학생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학교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 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 22명, 22분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시는 이런 프로그램 엄청 잘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엄청 기분이 되게 좋고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뭔가 해주려고 하실 때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학교에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입사지원서 얘기할게요. 쓸데없는 얘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입사지원서를 왜 제출하는지, 어디에 써먹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했어요. 자, 그러면 입사지원서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인지를 선별하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입사지원서에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그냥 막 쓰실 수는 없겠죠. 이제 자, 넘어갑니다. 신입사원들 서류 전형하는데 13분이면 끝난대요. 제가 실제로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가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나서 이게
면접관들 이 배정이 되면 버튼 클릭하면 그분한테로 이메일로 쭉 날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면접관들이 그걸 보고 과연 얼마나 볼까라는 조사를 보면 실제로 13번이면 다 끝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요새는 예전과 달라서 요새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시는 팀장님들이 직접 면접을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 안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이 일 잘할 수 있겠는가 라는 포커스로 그런 맥락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신입사원들, 특히 여러분들 같이 신입사원들 내시는 경우에는 우리 회사에, 여러분들이 내시는 회사에 잘 어울릴 만한 내용들, 그 내용들로 입사지원서를 빠박하게 채워주셔야지 제일 보기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입사지원서는 여러분들 이번에 선택하신 걸 보면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되게 많이 내셨더라고요. 물리치료과 학생들이랑 탁구 학생도 되게 많이 내셨는데 양식들이 다 자유양식으로 받았어요. 자유양식으로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학생들하고 컨설팅하면 자유양식으로 내시는 분들이 제일 복 받았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편집하거나 수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입사지원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 양식이 딱 정해져 있으면 뭐 칸을 지우거나 뭐 이런 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의 나래를 펼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입사지원서를 한번 제출받아 봤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오늘 컨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지원서로 평가하는 거는요, 첫 번째 뭐냐면 이력서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쓸 줄 아는가, 작성할 줄 아는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진을 봐요. 여러분들의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의 첫인상이 어떻다 라고 인지를 하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내시는 이력서에 적혀 있는 학력이 과연 우리 회사에게 적합한가를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적어 놓은 경력 아니면 수료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 적절한가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교내 활동이라는 것들을 하시잖아요. 교내 활동을 하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임하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자격증 어차피 따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격증들을 통해서 얼마나 전문가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가족사항이나 병역사항 이런 것들은 뭐 뭔가를 판단하는 것보다 그냥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고자 합니다. 뭐냐?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하면 생각하는 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노력들을 여기에 담겨져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사지원서는 이렇게 8가지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된다. 여러분의 입사지원서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입사지원서를 지금부터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력서 부분에는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입사지원서에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자기소개서 부분을 제일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자기소개서보다 어떻게 보면 이력서가 더 중요하고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보이는 건 제일 앞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진부터 쭉 들어가니까 앞에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책 읽으면 첫 장은 읽거든요. 첫 장은 읽지만 두 번째 장 넘어가고 재미없으면 잘 안 읽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입사지원서 첫 장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들이 쭉 많이 읽어요. 사진도 보고 학력사항도 보고 뭐 이렇게 읽죠. 근데 뒤로 넘어갈수록 점점 더 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야 되는 승부처는 어떻게 보면 이력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도 좀 꼼꼼하게 잘 적어 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보고 계시는 요게 물리치료과 학생들이 제일 많이 내셔서 그 양식을 제가 한번 올려놔 봤어요. 네, 여기 올려놨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입사지원서에 썼던 내용들을 제가 하나씩 짚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편집하는 것들을 좀 신경 쓰셔야지 될 것 같아요. 어떤 뜻이냐면 줄들이 이렇게 막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줄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도 줄들이 많이 있죠. 근데 편집을 해 놓으신 거 보면 위에 줄은 넓어. 근데 밑에 줄은 좁아요. 그런 분들 엄청 많으세요. 엄청 많으세요. 그 이해는 돼. 왜냐하면
여기 있는 줄들의 위에는 보니까 쓸 게 많아요. 쓸 게 많아요. 그런데 밑에 있는 데 와서 보니까 쓸 게 별로 없거든. 쓸 게 없거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데는 여기 보면 막 두 줄로 넘어가고 막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런데 밑에 보면은 두 줄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가 만약에 두 줄이 되었다 하면 요거 있는 줄 있잖아요. 요거 보이시죠? 요거 늘리세요. 늘리셔도 돼요. 옆으로 늘리셔서 요거를 칸을 줄이시면 되잖아요. 그 줄이셔서 편집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줄로 나오던 게 한 줄로 나오고요. 또 세 줄로 나오던 게 두 줄로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입사지원서 쓴 거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이게 촘촘하게 비슷한 크기로 되어 있나? 아닌 친구들 되게 많으세요. 또 여기에 보면 학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줄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격이 좀 깔끔하신 분 같으면 맨 마지막에 그거 없애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중리산이 하지 않아요. 단 뭐냐면 회사에서 정해져 있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은 웬만하면 손대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낸 이런 입사지원서 자유양식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병원에 미르병원인가 거기 같은 경우에는 본사양식 자사양식 쓰셨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편집하셔서 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 여러분들이 보기 예쁘시잖아요. 그러면 인사 담당자도 보면 예뻐 보여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보면 이 제일 위에 보면 희망연봉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많이 받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쓰신 분들 많이 쓰셨더라고요. 네. 푸짐하게 많이 쓰셨던데 여러분들이 희망연봉을 1억을 기재를 하셔도 회사에서 1억 안 줘요. 그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호봉이 있어요. 그 호봉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사람들 똑같이 안 줘요. 잘 안 줘요. 요 희망연봉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냐면 경력직일 때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답이 뭘까요? 회사 내규에 따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회사 내규에 따름. 또 여러분들 인적사항에 보면 사진 있죠. 사진 처음부터 보면 사진 딱 보이면 사진이 이 칸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넣다 보니까 좌우로 줄여가지고 얼굴이 길어지거나 아니면 앞뒤로 줄여서 얼굴이 넓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지양하셔야 돼요. 사이즈, 정사이즈로 줄이면 요 칸 안에 거의 다 들어가고요. 맞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편집하는 또 방식인데 여기 너무 많은가 나? 네. 편집하는 방식인데 사진이 위에 그림처럼 붙어 있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러면 용량 커지고요. 저장할 때 사진 튀어나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글자로 표현하기가 있어요. 넣어버리시면 돼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름 쓰신다. 네, 이름 쓰실 때 보면 성이랑 이름이랑 띄우는 분이 아직 계세요. 아직까지 계세요. 예전에 제가 93학번이거든요. 근데 그때쯤에나 사람 이름이랑 성하고 띄웠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학교에 가면 학력에 졸업 구분 요런 데 보면 학위를 쓰는 그런 입사지원서의 이력서 양식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문학사시잖아요. 그 다음에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4년제이기 때문에 학사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진을 보면요. 사진 아까 다시 돌아가면 대체로 여러분들 다 잘 찍으셨어요. 되게 뭐라나 딱 봤을 때 첫인상 띵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목만 댕강하신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사진을 어디까지 찍냐면 요까지 딱 찍어서 목만 내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요즘 트렌드 머리빨이라고 하잖아요. 예, 머리빨. 그런데 여러분들 남학생들이 보시는 그 머리빨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이대예요. 그러면 면접관들, 이 입사지원서를 보는 면접관들은 우리 학생들보다 나이가 좀 더 있어요. 그래서 이마를 100% 다 깔아, 이렇게 막 깔아, 이런 뜻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마가 조금 보이는 게 남에게 믿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리다가 너무 잘못 올리면 막 2대8 올리고 막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진을 보니까 자켓을 벗고 찍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켓 입으세요. 자켓 입으시는 게 왜 그러냐면 배경 색깔하고 내 셔츠 색깔하고 이상하게 조화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자켓을 딱 입으면 그게 다 묻어져요. 그래서 여학생이든 남학생이든지 좀 하시면 좋겠고, 여자분들 머리 묶는 게 제일 보기는 좋긴 좋아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 귀걸이 하신 분들도 있긴 있으시던데 그런 사진들은 좀 빼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주소지. 여러분들 주소를 적으시잖아요. 주소를 적으시는데 보면 대구면 대구, 경북이면 경북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 많아요. 주소지는 여러분 항상 풀네임으로, 대구는 대구광역시, 경북은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신주소로 항상 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생뚱맞게 출생지라는 게 있잖아요. 출생지인데 예를 들어서 저는 고향이 경남 창녕이거든요. 그러면 출생지를 창녕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뭐라고 쓰냐면 경남 창녕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통 도, 군 정도까지 써주시면 좋겠고, 시 같은 경우는 시, 구까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취업하시고 입사지원서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 스페셜리스트, 전문가로서 취업을 하시게 돼요. 여러분은 이제 아마추어 아니세요. 취업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내신다면 전문가의 티를 어딘가에서 내주셔야 돼요. 전문가의 티를 내주기 가장 좋은 데가 어디냐면 저는 이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이메일 여러분 여기 있는 주소를 보면 한글로 그대로 친 거 있죠. 네, 한글로 이렇게 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뒤에 숫자가 붙어 있는 분들은 보면 누가 봐도 핸드폰 뒷번호 아니면 자기 생일인 거 누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 주시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를 하나 탁 꽂아서 아이디를 만드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메일을 여러 개 씁니다만은 저는 영어로 CAREERS 숫자 4 영어로 U예요. Careers for You. 여러분들의 커리어를 함께 하겠다는 뜻에서 Careers for You @ 네이버를 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네이버에는 여러분들 메일을 3개까지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만드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졸업 여부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그라미, 아니 근데 그분 또 웃긴 거 뭐냐면, 제가 이름은 실명 거론하지 않습니다. 찔리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그분이 밑에는 고등학교 졸업은 또 졸업이라고 쓰셨어요. 동그라미도 있고 졸업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졸업 여부는 여러분들이 졸업 예정이잖아요. 졸업 예정 쓰시면 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졸업 쓰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 쓰는 칸들이 여기에는 없는데요, 있으시더라고요. 주민번호 다 쓰신 분 한 분 계셨어요. 네, 찔린 놓으신 분 계실 겁니다. 그 주민번호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농담. 그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뒤에를 블라인드 처리를 하시든지, 요새는 양식들이 생년월일로 많이 바뀌어 나와요. 그래서 생년월일을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긴급연락처 쓰시는 칸이 있죠. 부모님 거 쓰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그러니까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라고 써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 3년, 6년 이렇게 쓰시는 거는 아닙니다. 그건 기간이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상중하로 표기하게 되어 있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쁘게 하려고 빨간 색깔을 칠하거나 그 볼드 체에서 진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컬러로 출력해서 그게 나와요. 근데 흑백으로 출력하면 그거 아예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밑줄을 그으시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를 칠하시든지 아니면 가위가 다 날려버리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병역사항 있죠. 여학생분들 곤란하셨죠? 예, 곤란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면제인가? 나는 미필인가?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없으신 거예요. 그렇게 표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쪽 밑에 보면 가족사항에 동거 여부를 적는 칸들이 가끔씩 나와요. 가족사항에 동거 여부를 적으시면 동거, 비동거 적으시면 돼요. OX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나오지만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활용 능력.
이 컴퓨터 활용 능력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묻는 게 아니에요. 쓰실 수 있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엑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한글 워드,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가능, 쓸 때도 또 사용 가능 이렇게 간단하게 쓰지 마시고 내가 함수를 다룰 수 있다. 뭐 함수, 어떤 함수, 뭐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는 잘 적으신 분은 이름 거론합니다. 물치과의 박예진 학생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적으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상세하게, 박예진 학생 어디 보이나요? 네. 잘했습니다, 박예진 학생. 네. 그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적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있죠. 자격증. 네, 여기 질문 올라오는 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한꺼번에 훅 해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발행처 잘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순서 이런 거 막 고민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애매한 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순서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지금 취업하고자 하는 그 직무와 가장 가까운 자격증을 제대로 올리세요. 그 다음에 편집 말씀드렸고, 또 이거 있어요. 여러분들 실습이라는 거 아니면 경력이라는 부분에 보면 어디 부양원 해가지고 실습생 좋아요. 그 실습 내용 쓰는데 거기에는 실습 이렇게 적으시는 친구들 많아요. 그렇게 적으시지 말고 내가 실습을 했으면 어떤 실습을 했는지, 어떤 기구를 사용했는지, 또 얼마나 몇 명이나 내가 케어했는지 등을 쓰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력서 쓰시잖아요. 요 칸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칸도 줄이고 막 땡기고 막 쓰다 하다 보니까 여기 칸이 비어요. 여기 비는 친구들 많거든요. 월일 위에. 그러면 위에 칸들을 적당히 늘리세요. 우리 엑셀한데 한글에서 블록 설정해서 이렇게 탁탁 누르면 쭉 늘어나잖아요. 그처럼 늘리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년, 월, 일 쓰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있어요? 성명 쓰셔야 돼요. 이름. 성명이라는 말은 좀 일본어 같긴 한데, 네. 지원자 이름 쓰시는 겁니다. 이름 쓰시고 나면 칸에 인 칸이 있잖아요. 인 칸에다가 도장을 찍으세요. 근데 여러분 도장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 뭐랄까 좀 생활의 지혜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을 돌아다니시다 보면 도장을 무료로 만들어서 JPG 파일을 여러분들에게 메일로 탁 갖다 드리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잘 활용하시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사진 참 지나갔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럼 나 정장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몇몇 사이트를 잘 뒤져보시면, 저도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건 홍보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사이트를 잘 뒤져보시면 목만 댕강 잘라요.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몸을 붙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장을 입고 사진 찍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지원자 성명 이름도 안 적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쓰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자소서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를 제가 다 읽어봤어요. 22분을 읽어봤는데 참 재밌었어요. 상당히 재밌었고, 전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본인의 역사를 다 담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내용들을 너무 많이 적으셔서 제가 이 자기소개서 이 항목은 포커스가 뭐지? 라는 생각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쓰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면접관들 그거 다 못 읽고요. 읽어도 여러분들이 쓴 글들의 일부를 보면 진짠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자소서 피드백한 내용을 피드백을 하고 자소서 쓰는 새로운 파라다임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자기소개 항목이 이렇게 4가지 정도 있었잖아요. 네,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의 글자체가 달라요. 네, 누군지 몰라요. 네, 글자체가 다른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어요. 나는 공감 잘하는 전문 의료인이 되겠다.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공감을 잘하는 전문 의료인이 되겠다.
말은 좋죠. 말은 좋은데 그걸로 끝이 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뿐인 것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전문 의료인이 되겠다라고 명확하게 써주셔야지 돼요. 또 다가 아니고요. 입사, 여러분들 이 병원에 입사하는데 중요한 게 A와 B라는 항목이라고 생각한다 로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A라는 항목과 예를 들면 헌신, 봉사라면 내가 헌신했던 경험들이 좀 나와야 되고, 봉사라면 봉사했던 경험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과 봉사를 해서 우리 병원에 오려고 하는구나가 돼야지 됩니다. 또 여러분들 항목 중에 그 컨설팅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꼼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잘 합니다. 라는 그런 항목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요게 조금 지난, 좀 된 컨설팅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쓰실 법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게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지금은 그 트렌드로는 힘들어요. 어떤 뜻이냐면 꼼꼼하다, 메모를 잘한다로 끝나면은 그냥 아 그렇구나 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뭘 더 하셔야 되느냐, 나는 꼼꼼합니다. 꼼꼼해서 메모하는 것들을 항상 즐겨요. 그러니까 내가 메모하는 것들 때문에 성공한 적이 있어야지 돼요. 아니면 실패한 적이 있어야지 돼요. 그럼 여러분들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성공했다면 그걸 자소서에 쓰는다면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성공한 걸 알아.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만 살면 너네 회사에서도 성공할 거야 라는 내용이고, 내가 실패한 걸 알아요. 그러면은 내가 너네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거야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지 되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보고 나서 이런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꼼꼼한 사람인 거예요 라면 누구든지 간에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는 꼼꼼하기 때문에 메모해요 끝 하면은 과연 그런가? 메모하지 않는 사람도 있나? 라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예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나는 예의와 규칙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다. 예의와 규칙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했을 때 뭐 어떻게 하면 참 좋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예의와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로 나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좀 듣기 좋은 말 같죠? 듣기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예의와 규칙을 중요시 여기는 것은 나잖아요, 나. 그리고 여기에 썼던 말들은 내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뭐냐면 예의와 규칙이 중요한 것만 얘기해놨어요. 그건 누가 봐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예의와 규칙이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알게 됐죠? 그러면 내가 예의나 규칙을 중요시하게 돼서 성공했거나 실패했던 경험이 하나 나오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의와 규칙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장본인들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만 나는 예의와 규칙이 중요해, 그건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지양하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양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잘된 분들이 있어요. 잘된 분들은 뭐냐면 자기소개서 나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이렇다, 둘째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신 분들 계세요. 되게 보기 좋아요. 왜냐면 내가 우리 교수님들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학생들에게 이 이유를 3가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첫 번째 이유는 뭐, 두 번째 이유는 뭐, 세 번째 이유는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교수님하고, 이거는 말이야 이런 좋은 점도 있고 이런 것도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점도 좋은 거 있고, 이건 앞에서는 보면 분명히 전문성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는 이런 서술을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항목을 제가 적어보니까 한 5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거. 근데 요거를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사 지원서를 제가 피드백을 할 때에 여기 이제 질문을 보니까 이력서 이름란에 이름을 땡 띄우고 땡 띄우고 땡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되나요? 땡 띄우고 땡 띄우고 땡 이렇게 땡땡땡 이건 붙이는 건가 보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름을 저 같으면 김대원 이렇게 쓰는 거 안 되나요?
아니면은 김대원 이렇게 붙여서 쓰셔야 되나요?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래 국문에는 이름은 떼서 쓰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여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건 좀 뭐랄까 팁 아니면은 웃으러 가는 얘기라면 얍삽이 같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유양식 같은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지정되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식으로 학생 컨설팅 하냐면요. 여기 이름 쓰는 칸이 있잖아요. 이름 쓰는 칸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좀 볼드체 해서 크게 쓰라 그래요. 다른 폰트가 10폰트 같으면 여기는 11폰트, 12폰트 해도 아무도 표시 안 나거든요. 그렇게 쓰라는 얘기들도 학생들한테 합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질문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이 됐나요? 예, 됐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처럼 컨설팅 하는 사람한테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쓰면 좋아요? 어떻게 쓸까요? 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자기소개서를. 그런데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세요. 뭐냐? 무엇을 쓸까요? 라는 대답을 하셔야지 돼요. 무엇을 쓸까요?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뭐 쓰실 거예요? 라고 답을 제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찾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작업하라는 뜻은 아니고, 자, 그게 뭐냐면,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무조건, 저는 강조합니다. 제 기준에 의해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6가지 테마가 있어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6가지 테마가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큰가요? 네.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6가지 테마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학교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졸업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세요. 전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자기소개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겨우 나는 좋고 착하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싸운 적 없고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 쓰면 자소서 안 읽어요. 재미없거든요. 지금부터 쓰셔야 되는 6가지 테마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전공에. 여러분은 전공에 대한 테마를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전공 과목. 여러분들 2년에 4년까지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전공에 대한 에피소드가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거 안 들어가면 쓸 말이 없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실습 나가시잖아요. 실습을 나가면 실제 현장을 보시게 돼요. 실제 현장을 보시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내가 너네 병원 아니면 이 직무로 왔을 때 뭐가 필요한지를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 깨달았던 거에 대한 테마로 여러분의 에피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실습입니다. 첫 번째 전공, 두 번째 실습이었고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 직장을 나가시면 안타깝게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어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한 개도 없어요. 저 여기서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저 혼자 하는 것 같죠? 저쪽 앞에 보면 우리 PD님 계세요. PD님이 말해라고 이렇게 사인 주지 않으면 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또 제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서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 얘기를 들어야 저는 또 쟤한테 강사료가 다 꽂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협력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자기소개. 그런데 여러분들이 협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학교에서 했던 조별과제예요. 조별과제예요. 그러니까 조별과제라는 내용도 꼭 들어가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 일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르바이트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아르바이트 괜찮아요. 여기에 보니까 고깃집 아르바이트 괜찮습니다. 고깃집 아르바이트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좀 적어주시면 그거는 여러분들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십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실제로 제가 타 대학에서 근무를 할 텐데 이 학생이 저한테 올 때 GS 리테일을 가고 싶다고 저한테 이력서를 들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GS 리테일에 가기 위한 경력이 뭐가 있었냐면
이거 뭐죠? 이거 택배 상하차, 우리 까대기라 하잖아요. 택배 상하차 알바했던 그걸 하나 딱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재고 관리와 물류 관리와 택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잘 녹여서 자기소개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일을 잘 하고 있어요. 또 제가 3년 전에 타대학에서 근무할 때였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성적도 괜찮았어요. 간호과 학생이에요. 성적도 괜찮았어요. 근데 세브란스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세브란스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세브란스가 신세가 있고 강세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신촌 세브란스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그러면은 신촌 세브란스에 암병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어떻게 컨설팅을 했냐면 그러면은 인턴이 딱 나왔는데 국립암센터에 인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경력을 갔다 와라 해서 3개월 동안 갔다 와가지고 잘 버무려 가지고 탁 해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아르바이트 했던 것들 이런 것들도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에게는 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런 걸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누구랑 결정하셔야 되냐면 이런 분들과 상담하시면서 얘기들을 좀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 취업상담 하시는 기관 있잖아요. 찾아가세요. 찾아가셔서 저 취업하고 싶은데 이런 분야로 가고 싶다 하시면 그분들이 도와주실 거예요. 정 안 되면 외부 기관에 연결해서라도 여러분들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첫 번째가 전공이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는 실습 나갔던 거, 세 번째는 조별과제 했던 거, 네 번째는 아르바이트 했던 거 저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동아리 활동이 딱 들어가면 학교 생활에 열심히 했다. 대신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잘 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도 잘하고 나의 적극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봉사활동 한 거 있으면 적으세요. 봉사활동은 대외활동, 또 대외활동의 파라메타가 되고, 바로메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테마가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전문성이 보이고, 자기소개서에 쓸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 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표 보이시죠? 요 표 보면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2학년까지 밖에 없는 학과는 2학년까지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학년, 4학년 있으시면 늘리시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1학년 1학기 때 내가 뭘 해본 적이 있다라고 그냥 굵은 것만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학년 여름방학 때 내가 뭘 했었지? 라고 그냥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 때 뭘 했어? 1학년 겨울방학 때 뭘 했어? 라는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셔서 쓰시면 돼요. 써놓으시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나시면 그 다음 뭘로 들어가냐면 위에 상단에 있는 거는 지금 요 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단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 써먹을 수 있을 만한 역량이에요. 예를 들면 수리능력, 목표의식, 대인관계 형성력, 그 다음에 팀워크, 조직 이해능력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말들을 제가 한번 모아놔 봤어요. 그러면 여기 나는 학생회, 공모전, 광고 대행사, 조별과제를 했어 라는 에피소드들은 앞에서 딱 나왔잖아요. 그럼 그 에피소드를 이거랑 연결시키세요.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모전이라는 걸 했을 때 공모전에서 내가 총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리 능력이 있어요. 또 내가 공모전일 때 이 공모전이 지금부터 일주일밖에 안 남았어. 일주일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돼 라는 생각으로 이 공모전을 참여했기 때문에 목표의식이 있어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인관계 형성 능력도 있어요.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팀워크에 대한 능력도 생겨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모전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해낸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 표 하나로 나타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내용 아니잖아요? 자, 다시 앞에를 보면 6가지 테마에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요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어 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아이템들만 그냥 콕콕콕 찍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 아이디어들을 어떤 영역에다가 연결시킬지 한번 생각해서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동그라미 아니면 X밖에 없으니까 동그라미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는 게 뭐냐면
나의 경험과 나의 역량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요거보다 어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뭐냐? 나는 아까 공모전을 이렇게 풉니다. 공모전을 어떻게 푸느냐면 공모전에서 아까 제가 봤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항목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문제 해결 능력, 내가 공모전을 가지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자기소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냥. 아니면 문제 해결 능력 이거 안 쓰시고 그냥 써보셔도 다 연결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situation, 어떤 상황이었냐? 여기 이제 스카 기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읽어보시면 우리가 대충 이해가 돼요. situation이라 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적는 거예요. 2014년 여름에 참가한 땡땡 공모전에서 한 팀원이 맡은 파트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는데 얘는 또 연락도 안 돼. 이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제출 기한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틀밖에 안 남아 놓으니까 팀장을 맡았어. 또 나는 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팀장을 맡았는데 제출하는 결과에 날짜에 맞춰가지고 이 공모전을 제출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속이 답답하고 속이 천불이 났겠죠. 그렇지만 내가 참았어요. 참고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남아있는 동료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 만한 역량들을 찾아내서 그거에 맞춰서 재분배를 했어요. 재분배를 해가지고 자료를 봤는데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뭔가 이렇게 뭐 잘한다 이런 걸 했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떻게 됐냐면 위기 상황에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키웠어. 요렇게 써놨잖아요. 요렇게 써놓으시면 그럼 이걸 내가 성격에다 써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성격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성격라는 것들로 해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들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앞에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전공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내용들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네요. 네. 시간이 이렇게 잘 갈 줄 몰랐네. 자, 자기소개서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 탈락하는 자기소개서 유형이 있어요. 탈락하는 자기소개서. 이걸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요 슬라이드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네. 기대하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끝날 겁니다. 네. 요 탈락하는 자기소개서 유형은 뭐냐면요. 스테레오타입형이에요. 막 지지부진해요. 저는 일남일녀 장남이고 그래. 그래서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이런 내용들. 이거 저희 93학번들이 졸업하면서 쓰던 자기소개서 스타일들이에요. 자, 또 역사 교과서 부록형이라고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 인생을 다 쓴 거죠. 난 대구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 졸업했고 군제대 했고 이런 거 다 쓰는 거예요. 또 감정 오버형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시지 말아야 되는 말이 뭐냐면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경력 나열형 설명 안 해요. 편의점, 빵집, 카페 서빙 등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쓰시는 거. 자, 달 보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경력 나열형이신 분들 제법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조금 수정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 요 강의 내용은요, 이제 거의 마칠 거예요.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네. 교장 선생님이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마지막이에요. 본 내용이, 녹화를 합니다. 지금 녹화가 되고 있어요. 녹화를 해서 요 내용은 여기 유튜브 DHCBK라는 채널과 ILLOCOCONS, 일로콘스라는 채널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앞에 입사지원서 피드백 했던 내용들이 좀 필요하시거나 하시면 여기에서 참고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낸 입사지원서를 평가를 한번 받고 싶다. 아니면 이게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시겠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주세요. 밑에 자막에다가 저희들 메일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그러면은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부분 좀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구 보건대학교 취업경진대회는요 9월 7일부터 접수했어요. 그래서 약 한 283명인데요 총 한 300명 정도 빠지신 분도 있어요. 늦게 오시고 뭐 덜 내시고 이렇게 해서 탈락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고 100명이 통과해서 여러분들 지금 22분이 여러분들 본선 진출하셨어요. 앞으로 미션이 내일, PD님 내일 나오나요? 네, 내일 나온답니다. 내일 저녁에 요 2차 특강이 마치고 나면 내일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미션을 완성해서 저희 쪽으로 제출해 주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해서 결선에 10명을 선발하게 되고 최후 7명,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 났네요. 결선에 7명입니다. 정정합니다. 7명 선발을 해서 최후의 3인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총 55분 정도 짧게, 길진 않아요. 짧게 입사지원서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아이고, 제 사진 나가나요? 이 입사지원서 부분 요 짧게, 길진 않고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희 쪽에 남겨주시고, 질의 남겨주시고, 앞으로 일정이 녹록하진 않으실 거예요. 녹록하진 않으실 거라서 준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내일 있는 특강 부분에는 여러분들 1분 자기소개하는 내용, 그 다음에 면접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조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총 타임이 56분 딱 찍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진짜 마칩니다. 안녕.